문화재청과 대전광역시 경찰청의 공조수사로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했습니다. 1926년판 전주 정혜사 다란이경 등 문화재 총 4종 92점을 압수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관리할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국립고궁박물관에 두고 있습니다. 131억 원을 들여 박물관을 완공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 포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가 2기 구성으로 변화에 나섭니다. 위원장은 어린이 청년 포교에 앞장서온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이 맡았습니다.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방 수석은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문화재청과 대전광역시 경찰청이 공조수사로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했습니다. 1926년판 전주 정혜사 다란이경 등 문화재 총 4종 92점을 압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장 다란이 등 일반 동산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한 문화재 사범 11명이 검거됐습니다. 문화재청과 대전광역시 경찰청은 최근 3년간 공조수사로 문화재 해외 밀반출 사범을 검거하고 압수한 문화재 4종 92점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18년 3월경 일본으로 문화재를 반출하려 하는 피의자 A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였고 이후 문화재청과 공조수사를 3년간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공항 보안 검색을 강화하여 문화재의 해외 밀반출을 사전 차단하고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 또는 재입국시켜 검거하였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한국인 4명과 일본인 3명, 중국인 2명, 베트남과 독일인 각 1명. 이들은 관광객 등으로 입국한 후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도자기와 고서적 등 일반 문화재 92점을 구입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신문지나 나무 상자로 포장해 관세사 서면 심사만 받고 국제 택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1점을 밀반출하려 했으며 실제 밀반출된 문화재는 30여 점입니다. 감정 결과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유물로 다란이를 비롯해 도자기와 전적, 민속공예, 목가구류 등입니다. 다란이경 수구 즉득 다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인데 1926년도 판입니다. 전주에 있는 정혜사라는 절에서 찍은 것으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판이 그렇게 귀한 많은 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는 좀 떨어집니다만 많이 많이 흔한 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을 했고요. 압수된 문화재는 국가로 기속돼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문화재를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뿐 아니라 양도, 양수, 중개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동산 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일단 나갈 수 있는 거는 비문화재 확인서를 받고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발이 된다는 거죠. 일단 검색대에서 적발이 되는 순간부터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다. 문화재청과 경찰은 문화재 해외 밀반출 방지를 위해 공항과 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서 검문과 검색을 강화하고 밀반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문화재청은 관리할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오대산 사고 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국립고궁박물관에 두고 있는데요. 131억 원을 들여 첨단의 박물관을 완공한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특히 오대산 사고본은 교정세본이라고 전주본을 다시 하나 이 오자, 탈자 등등 하나 교정해서 그대로 교정한 내용을 그대로 남겨놓은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실록이 모두 불에 타자 선조는 전주 사고본을 원본으로 실록 내부를 새로 간행하게 하고 춘추관과 오대산 등 5사고에 보관합니다.
새로 제작한 실록 가운데 세계보는 정본이지만 전란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던 상황으로 오탈자를 수정한 교정지를 모아 한 본을 만드는데 그 교정 세 본이 바로 오대산 사고본입니다. 영감사가 있는 터 사고 요 터를 갖다가 잡아서 그렇게 해서 사고가 오대산 사고가 설치되고 이제 강군 60명 또 성병 20명 또 참봉 전체를 관리하는 참봉 2명 월정사 주지는 수호 총섭으로서 월정사에서 비포장길을 차로 20여 분 오르면 나타나는 오대산 사고는 삼재 판란에도 안전하게 실록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사명대사가 정한 자리입니다. 오대산 사고는 실록을 보관하는 사각과 왕실 관련 문헌을 보관하는 선원 보각 2개의 정각으로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사진자료와 단원 김홍도의 그림 등을 토대로 1992년 복원했습니다. 춘추관의 관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내려와서 연년이 포세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포세라는 건 이제 습도를 갖다 이제 다시 한번 햇볕을 쬐이고 이러면서 아주 건조하게 해서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복원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오대산 사고는 외형 복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131억 원을 들여 항온과 항습 등 최신의 기술을 갖추고도 문화재청이 원본 대신 보낸 영인본을 전시하고 있는 실록 의궤 박물관처럼 영혼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포세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나 이런 문화를 재현할 필요도 있겠고 이제 영인본이라도 관람할 수 있게끔 이 속에 좀 재현을 갖다 하면 좋겠다는 그렇게 해서 이 속에도 과거의 문화나 또 행태를 갖다가 좀 불어이어서 영혼을 또 담지시켜 주는 일이죠. 일제가 약탈하기 전까지 300년 넘게 왕실의 역사를 지켜온 월정사와 오대산 사고에는 영혼을 불어넣고 실록과 의궤에는 오대산 사고분이라는 수식에 걸맞도록 어긋난 시간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불교계가 겪는 청년 포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한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가 2기 구성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나섰습니다. 2기 위원장은 어린이 청년 포교에 앞장서온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이 맡았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듣고 불교계에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조직된 조계종 100년대계 본부 미래세대위원회가 2기를 출범하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25명의 제2기 미래세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청년 포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교와 종단을 위해서 바쁘시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고 위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2기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은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 스님이 맡았습니다. 성행 스님은 오래전부터 어린이 청년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며 현재 한국 스카우트 불교 연맹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2기 위원으로는 포교부장 정인 스님, 100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청년대학생 전법단장 무각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BTN 라디오 울림에서 DJ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자우 스님과 운성 스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 청소년센터 관장과 청년신행단체 관계자, 불교 크리에이터 등 청년 세대의 현실을 알려줄 전문가들도 함께합니다. 1기 때 고평가된 부분은 잘 같이 함께 더 연구해서 가고 100년대계 본부와 함께 미래세대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청년들의 고민을 듣는 자리와 각종 토론회, 청년 지원 사업을 마련한 미래세대위원회는 2기 출범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구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기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구와 일선 사찰, 여러 신행단체와 호흡하며 특성화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지난달 청와대 비서실 시민사회수석으로 새로 발탁된 방정균 상지대학교 사회협력부총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방 수석은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22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 요건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 사회 통합에 애써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학에 계셨는데 큰일을 맡으셨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 가지 큰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교 간 화합을 위해서 시민사회 통합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소통 통합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역할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도 여건 봐서 상황 봐서 잘 모든 부분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던 차별금지 법안은 종교 활동에 예외 조항을 두어 실효성 논란이 생겼습니다.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방 수석에게 제정 과정에서 종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방 수석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신중한 법 제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갈등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 성립을 환영하며 이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것으로부터 공정한 세상이 시작될 수 있다며 국민동의 청원의 정신을 받아 즉각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립 요건을 달성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은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본격적인 제정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해오던 기도와 실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세운 최초의 학교인데요. 보리가람 대학이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지난 2016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최초로 세운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2021년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세종학당은 해외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에 세종학당이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세종학당 공모에는 43개국 85개 기관이 신청해 18개국 26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한국어 교육과 불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정기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이제 세종학당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그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세종학당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세종학당은 올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보리가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25명 정원의 한국어 초급 과정 2개 반을 개설하고 주 3시간씩 총 15주 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강좌를 비롯해 추석맞이 한국 전통놀이와 음식 나눠 먹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의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한국어 초급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해 중급반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름다운 동행 탄자니아 지부 법인처장 성현 스님이 한국어 교원 자격을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성현 스님이 직접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파견 나가신 성현 스님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스님이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하시면 스님이 직접 그 한글 교육을 가르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일반 그 탄자니아 국민 특히 청년들이 그 한글과 불교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 불교 문화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안동불교 사암연합회가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치료비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안동불교 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과 조계종 고은사 중앙종회 의원 범종 스님은 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방문해 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도륜 스님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안동시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기금을 마련했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난치병 어린이 지원 사업은 올해로 21회째를 맞았으며 안동사암연합회는 매년 1,080회 행사를 개최해 치료비를 모연하고 있습니다.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일환으로 제9차 계율과 불교윤리를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 바라본 경제관념은 무엇인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윤리 기준을 찾아야 하는지 정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세주묘원박물관 2층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스님들이 찾았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계율연수 교육 일정 동안 송광사 전 유락승가대학원장 도일 스님과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적연 스님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만난 도일 스님은 사회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율연수 교육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비구니 스님들이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복령사에서 하는 그 계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 사회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세운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일 스님은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이 정신과 물질적 균형을 이루도록 설하셨다며 스님들도 경제에 관심을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의 경제관념은 단순히 재산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현대적 기업 윤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도 불교 경제관념의 4등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수입을 4등분에 분배하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사업의 재투자에, 둘째는 집안을 위해, 셋째는 미래를 위한 대비에, 마지막은 승가와 이웃을 위한 보시에 쓰도록 했습니다. 적연 스님은 중생들의 질문 끝에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며 그 안에서 불교 윤리를 찾아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율과 불교 윤리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에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소소한 강의 내용은 이제 주로 우리 모든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논리가 과연 우리 윤리에 타당한가? 그리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윤리 기준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 복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코로나 팬데믹 속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과 기후 재앙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모두 절제의 부족으로 인한 가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처님 계율 사상을 더 넓혀 실천해서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국의 평화통일과 불교 흥룡을 서원하며 소신공양을 올린 충담당 원상대선사 23주기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불꽃으로 연꽃을 피우며 종문의 별이 된 스님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본래 소원 성취코자 삼보전의 소신공양을 올리는 이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 은혜를 받고 국태민안하며 불법이 거듭 흥룡하기를 기원합니다. 충담 문도회는 지난 13일 충담당 원상대종사가 소신공양으로 열반한 감노사에서 23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스님의 덕화와 원력은 종문을 빛내는 빛으로 남았다며 충담 대선사의 행장을 기리고 뜻을 이어 정진하길 서원했습니다.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당신의 몸을 사루어 정법의 등불을 밝히셨고 동서고금에 빛나는 중생 사랑의 지극한 마음을 보여주셨으니 실로
우리 종문의 높은 별이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13년 경기도 가평에서 출생한 충담 대선사는 1930년 삼각산 승가사에서 심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전법과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1956년 호명산 감노사를 창건하고 재종 통합과 원융 회통의 실현에 한 길을 걸었던 충담 대선사는 열반 3일 전 육성으로 열반송을 남기고 1998년 6월 27일 새벽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며 열반에 들었습니다. 육근의 고통을 초월해 생명의 희생이자 마음의 흥공으로 불빛이 사발을 비추길 서원했던 대선사의 원력이 오늘에도 구현되길 사부대중은 기원했습니다. 1월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소신 공양한 것은 아까 최상승 공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물질의 핵에 반하는 마음의 핵, 심핵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 큰 스님의 뜻을 이어받는다면 사부대중은 조국의 평화 통일과 중생구원, 불교의 흥룡을 통해 불국토를 구현하고자 했던 스님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의 불교가 널리 성향되기를 바라오며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선사의 고귀한 뜻이 법계에 널리 펴지기를. 심핵 삼매의 위력을 마주하는 믿음의 발상지인 감노사는 전통 사찰 지정과 성역화 사업으로 부처님 정법의 실현지로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동국 제1선원 청선산 내원사가 단오를 맞아 국태민안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산제를 봉행했습니다. 내원사 주지 아용스님과 결제 중인 동국 제1선원 대중은 지난 14일 천성산 정상 원효봉에서 산신과 신중을 달래는 차와 과일 공양을 올렸습니다. 아용스님은 원효스님이 화엄경을 설해 모두 성불하게 했다는 천성산 화엄벌의 기운으로 코로나19가 소멸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해달라고 축원했습니다. 내원사 대중들은 매년 음력 단오에 맞춰 소금단지를 땅에 묻고 천성산 환경보존과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산제를 봉행하고 기도 산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지난 12일 마산 정법사에서 2021년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 총재 도문 스님은 파라미타의 다양한 활동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빛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문화재 답사, 자기개발 활동, 화재 감시와 순찰, 국제 교류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울산 천만사 주지 향덕스님이 경북 칠곡군에서 추진 중인 에디오피아 보훈사업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향덕스님은 지난 14일 경북 칠곡군청에서 백선기 군수와 군청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칠곡군에서 추진 중인 6.25 참전국 에디오피아 돕기 보훈사업 홍보대사로 위촉돼 임명장을 전달받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향덕스님은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에디오피아 지원 사업을 펼쳐온 백선기 칠곡 군수와 군민들에게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